자, 이번 시간에는 25-7번, 8번 이렇게 두 개를 영상으로 올려볼게. 자,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25-7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물론 나만 재밌겠지만 재밌게도 문장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러고 끝나거든. 자,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볼게.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영화를 본다 라고 상상을 해볼게.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영화 속 화면에서 어떤 등장인물, 사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똑같은 영화를, 그 똑같은 장면을 극장 가서 엄청 큰 스크린으로 봤어. 영화관에 가서.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의 크기는 다르지. 텔레비전으로 볼 때의 사람은 아무래도 좀 작게 나올 거고, 영화관에 가서 극장 스크린으로 볼 때의 사람은 엄청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은 영화, 똑같은 장면을 보는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조그만 사람이네. 극장 가서 영화관에서 이제 볼 때는 저 사람 거인이네 이렇게 느껴? 안 느끼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건 그냥 똑같은 인물이다, 똑같은 크기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읽어봅시다. When you watch a movie, 당신이 처음으로 영화를 볼 때 on a large screen, 큰 스크린으로 봤어. 어디에서? 극장에서. 자, 그리고 나서 작은 비디오 스크린으로 볼 때, 여기서 비디오 스크린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커다란 극장 스크린과 이제 그냥 텔레비전 스크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조그만 거 말하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볼 때 Do you see? 너는 거인을 보냐?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그리고 Lilliputian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을 거거든. 소인국 사람? 소인국 사람을 보냐? 조그만 스크린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극장 스크린에서는 거인을 보고 텔레비전 스크린에서는 조그만 사람을 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봐?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자, 계속 이어서. 자, 문장이 엄청 긴데 사실 문장 길이에 비해서는 구조가 복잡하진 않거든. 겁먹을 건 없고. Of course not. 물론 아니다. 뭐가 아니겠어. 뭐 극장 스크린에서는 거인을 보고 TV 스크린에서는 소인국 사람을 보는 거 물론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As with color constancy. 자, 단어를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as with는 뭐와 마찬가지로 란 뜻이야. 그 다음에 constancy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constant라는 말 혹시 알아? constant라는 단어? constant 본 적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지속적인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런 걸 말할 때 constant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constancy는 이제 그거를 명사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성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아니면은 해석지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불변성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컬러 불변성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극장에서 볼 때의 컬러와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볼 때의 컬러는 똑같지. 극장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컬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깔의 불변성과 마찬가지야.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색깔의 불변성을 꾸며주는 계속적 관계가 하나 나왔지. Which makes us see colors as uniform despite variation. 자, 그 컬러의 불변성이라는 건 우리가 컬러를 보게 만들어. 컬러를 뭐라고 보게 만드냐면 균일하다라고 보게 만들어. 뭐에도 불구하고 variation,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거야. 이제 극장 스크린에서 텔레비전 스크린으로의 변화, 혹은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극장 스크린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색깔을 균일하다라고 보게 만드는, 우리가 색깔을 균일하게 보게 만드는 컬러의 불변성과 마찬가지로. 이해되고 있지?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해. 마찬가지로 우리의 perception, 인식은 가이드를 받아. 뭐에 의해서? 사이즈 불변성에 의해 가이드를 받아. 그러니까 사이즈도 불변성을 가진다라는 거야. 사이즈도 불변성을 가진대. 크기도 불변성을 가진대.
which means, 자,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perceive, 인식한다. 사람들을, 그리고 환경들을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normal sized라고 인식을 한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기다라고 인식을 한대. 됐지? 그러니까 극장 스크린으로 보나,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보나, 그냥 정상 크기다라고 인식을 한대. regardless of. 뭐에 상관없이. whether they are appear in a long shot, 그것들이 롱샷에서 등장을 하든 아니면 close up on a large movie screen, 거대한 영화 스크린에서 클로즈업으로 등장을 하든 또는 작은 비디오 스크린에서 등장을 하든 또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 whether we are relatively close to,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든 아니면 far away, 멀든 스크린에서, 이런 말이야. 자, 다시 한 번만 볼게. 우리의 인식은 가이드를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사이즈 불변성에 의해서 우리는 가이드를 받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인식하는데 정상 크기라고 인식을 한대. 됐지? 정상 크기라고 인식을 한대. 뭐에 상관없이. 걔네들이,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이제 사람과 환경이거든. 사람과 환경이 롱샷으로 등장을 하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카메라로 이제 그 영화를 찍을 때 멀리서 찍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조그맣게 나오겠지. 근데 조그맣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조그맣다고 인식해? 아니잖아. 그치? 아니면 클로즈업을 하든 거대한 영화 스크린에서 클로즈업 하면 화면에서 엄청 크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거를 크게 느껴? 아니지. 그거 말하는 거야. 또는 작은 비디오 스크린으로 보든, 스크린이 작으면 아무래도 그 물체가 작게 나올 건데 우리는 그걸 작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정상 크기로 느낀다는 거지. 또는 내가 그 화면에 가까이 있든 내가 화면에서 멀리 있든 나는 그냥 그 물체를 정상 크기로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고 문장 구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뭐이든 이런 말이 계속 나열이 돼서 길어졌을 뿐인 거거든. 겁먹을 필요 없고. 자, 이제 어법 얘기를 살짝 해보자. 일단 여기 콤마 찍고 나서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적 관대인 건 알 거야. 그래서 수일치 한번 신경 써볼 건데 여기서 선행사가 constancy거든. 그래서 이렇게 3인칭 단수 가지고 makes, 수일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적 관대가 나와서 이 수일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수일치를 맞추기 위해선 우리가 선행사를 찾아야 되잖아. 선행사는 내가 볼 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쉽게 생각을 하려면 color constancy를 가지고 이렇게 수일치했다, 그러니까 color constancy를 선행사로 잡았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계속적 관대니까 이 문장 자체를 선행사로 잡아서 단수 취급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정확한 거는 문장을 선행사 취급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사실 어쨌든 단수 취급해서 S 붙이는 결과는 똑같아. 어쨌든 결과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가 뭐뭐이든 아니든 혹은 A이든 B이든 이라고 할 때 if를 쓸 수도 있고 whether를 쓸 수도 있잖아. 이거 알고 있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whether는 항상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뭐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whether는 그냥 편하게 막 써도 돼. 막 써도 돼. 근데 if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동사 뒤에서 목적어 자리 명사절일 때만 쓸 수 있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if는 5월 낫이 나올 때는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필기 좀 하자. 자, 필기했으면 확인을 해보자. of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여기서 whether는 그냥 편하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건데 동사 뒤 목적어 자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if는 쓸 수가 없어. 알겠지? if 쓸 수 없고, 얘하고 이제 병렬인데 여기서도 if 쓸 수 없겠지. 왜냐하면 전치사 뒤 whether이기 때문에 if는 여기서 쓸 수 없는 거다라고 어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됐지? 자, 필기 가볍게 해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자.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야. 우리가 by experience, 경험적으로.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뭘 알고 있어? How large or small an object should be. 이게 뭐냐면 얼마나 크거나 작으면 다시 할게. 얼마나 크거나 작은지, 이게 의문사. 어떤 물체가 should be 동사.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 어떤 물체가 얼마나 크거나 작아야 하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만 하다면 이런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물체를 as 뭐라고 인식하냐면 정상 크기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regardless of, 뭐에 상관없이, 스크린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정상 크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또 relative image size, 뭐 상대적인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또는 인식되어진 물체 거리에 상관없이, 뭐 스크린 크기가 어떻든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그 화면에서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또 거리가 멀다고 느끼든 짧다고 느끼든 내가 뭐라고 인식을 하던 간에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정상 크기라고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 자, 문장이 되게 굵직굵직한 문장이 3개가 딱딱딱 나와가지고 좀 겁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절대 어렵지가 않지.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물체를 그냥 정상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주제였어. 자,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 다음 거. 자, 이번에는 25-8.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글이고 사실상의 주제는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았대. 머리가 좋았는데 좀 자만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인생이 좀 불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 자, 일단 읽어보자. 자, 찰스 샌더스 펄스. 여기 보면은 pronounced pulse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pronounce라는 단어가 발음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발음되는, pulse라고 발음되는, 그러니까 이거지. 이 영어 문장을 읽는 사람들이 Charles Sanders 이거 발음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까봐 글쓴이가 알려준 거야. pulse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치? 그래서 Charles Sanders Peirce라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The founder of the pragmatism, 이거 실용주의라는 뜻인데 밑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 pragmatism. 있지? founder, 창시자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found라는 단어가 설립하다 혹은 창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founder면 창시자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 자, 실용주의의 창시자인 찰스 샌더스 펄스라는 사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용주의가 뭔지 또 설명한다. 동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실용주의가 뭐냐면 미국의 유일한 유니크한 철학이야. 됐지? 미국에 있는 유일한 유니크한 철학인 실용주의의 창시자인 찰스 샌더스 펄스는, 해서 이게 주어.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뭐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사추세츠라는 거 지역 이름이야. 마사추세츠라는 지역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His father Benjamin, 그의 아버지였던 벤자민은, 이것도 이렇게 동격이겠지? 아빠는 leading mathematician, leading이라는 말은 lead라는 단어 자체가 이끌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leading이면은 선두적인이라고 해서 그래. 여기다 적어볼게. 선구적인, 뭐 선두적인, 선구적인, 선두적인 상관없어. 수학자였다. of the day, 그 당시의 라고 해서 그래. 그리고 he took a special interest, 그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아들의 지적 발달에. 그러니까 아들이 얘는 뭔가 좀 지능이 뛰어난 애다 라고 아빠가 눈치를 챈 거지. 아, 우리 아들은 뭔가 머리가 좀 좋은 애 같아 라고 아빠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Under his direction, direction은 여기서 지시, 뭐 지도 정도로 해볼까? 그의 지도 아래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의는 아빠겠지?
아빠의 지도를 받아서 찰스가 읽었어. 대학교 수준의 자료를 읽었어. 뭐를 포함해서? 로직. 로직은 논리란 뜻이거든. 해석지 잠깐만 볼게. 논리학이라고 했네. 논리학을 포함해서. 대학교 수준의 이제 자료를 읽었다. At age 12, 12살의 나이에. 그리고 벤자민은 이제 아빠가 challenge the boy. challenge는 도전장을 내밀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 여기서. 근데 뭐냐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도전장을 내민 게 너 나랑 한판 하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는 거야. 애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줘볼게. 풀어봐. 하면서 머리 좋은 아들한테 자꾸 자극을 하는 거거든. 그걸 challeng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도전장을 줬어. 자꾸 이제 자극을 한 거야. 그럼 아들 입장에선 머리가 좋으니까 아빠가 어려운 문제를 주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치?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뭘 가지고 아들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냐면 혹은 아들을 자극했냐면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자극했어. 자,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찰스가 혼자서 해결을 할 거야. 아들이 그 문제 이제 혼자서 푸는 거지. 풀면서 재미를 느꼈겠지. Although his most significant education came from his father. 자, 비록 그의 가장, 그러니까 아들이겠지? 아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그의 아빠로부터 왔지만 아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아빠로부터 왔지만 Charles went on to attend Harvard University. 자, 단어를 하나 볼게. 고온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뭐뭐를 이어나가다 라는 뜻이야. 뭐뭐를 이어나가다. 계속해서 뭐뭐를 이어나가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찰스는 계속해서 하버드 대학교로 이제 참석하는 걸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아빠가 아들의 교육을 담당했지만 찰스라는 애는 성장해서 이제는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걸로 이어나갔습니다. 교육을 이어나갔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하버드가 어디냐면 이제 관계부사로 꾸미네. 하버드에서 아들은 받았다. bachelor, 이거 학사란 뜻이야.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Science of Chemistry. 화학, 뭐라고 할까? 화학, 그냥 화학이라고 해석했네. 화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1863년에 하면서 이제 괄호가 이렇게 닫혀. 됐지? 하버드를 갔대. 머리가 확실히 좋았던 사람 같지? 자, 계속 갑니다. Yet, 하지만 he was not successful student. 그는 그렇게 성공적인 학생은 아니었어. He usually placed. 그는 일반적으로는 자, 쿼터라는 단어는 보통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해석제를 좀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어봐. He usually placed in the lower quarter of his class.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내가 사실 뭐 하버드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수준별로 클래스를 나눴나 봐. 뭐 쿼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수준별로 4개를 나눈 것 같아. 4개로 나눈 것 같아. 근데 로어 쿼터면은 그 수준별 4개 중에서 밑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해석제 한번 봅시다. 해석제 뭐라 나오냐면 그 괄호친 부분 보면 되는데 그는 보통 자신 학급에서 하위권에 위치했다. 이렇게 해석이 써 있지. 하위권. 그래서 로어 쿼터라는 말을 하위권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4분의 1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쿼터라는 단어가 4분의 1을 나타낸다라는 건 그냥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겠는데 해석할 때는 그냥 로어 쿼터, 하위권 정도로 해석을 하자. 자, 다시 한번 보자. Yet, 하지만 그는 성공적인 학생은 아니었다. 그는 보통은 클래스에서 하위권에 위치했다. 자, 부분적으로는 because. 왜 그랬냐면 그는 경멸을 보여주었거든. 경멸 뭔지 알지? 자신의 교수에게 경멸을 보여주었거든. 그러니까 교수를 무시하는 거야. as. 뭐라고 교수를 무시했냐면 부적절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를 가르칠. 무슨 말이냐면 자, 단어 좀 적어보자. qualify라는 단어가 자격을 주다거든. 그러면 qualify가 자격을 주다면
qualified는 자격을 받은 이겠지. 자격을 받은, 자격을 가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qualified to teach him이면은 그를 가르칠 자격을 가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앞에 inadequately를 붙였으니까 부적절하게 그를 가르칠 자격을 가진. 조금 말을 다듬어 보자. 그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됐지? 다시 한번 보자. 자, 부분적으로는 얘가 왜 하위권에 위치했냐면 그는 교수를 무시했어. 교수를 뭐라고 무시했냐면 그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무시를 했어. 이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그 찰스 그 사람. 그러니까 너는 교수를 보고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날 가르쳐? 이러는 거지.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학점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하위권에 머물렀다. arrogance, 거만함이거든. 거만함, 뭐 오만함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단어를 좀 기억을 하자. 앞에서 학생이 교수를 무시했다라 그랬잖아. 거만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빈칸 해가지고 거만함을 채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것도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거만함은 likely, 아마도 주요한 이유일 거야. 펄스가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가지 이유일 거야. 얘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 왜? 거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이제 마지막 거지. He died in poverty. poverty는 가난이란 뜻이야. 그래서 he died in poverty면은 가난하게 죽었다. At age 74. 이 나이에 몇 살이야? 74살에 가난하게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냐면은 자, isolated면 고립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고립된 마을이거든. 고립된 마을. 근데 된 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 당시에는 고립된 마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74살의 나이에 가난하게 죽었다. 어디에서? 그 당시에는 고립된 마을이었던 뭐 밀포드, 펜실베니아에서 죽었다. 자, 내가 일치불일치 하나 문제를 내볼게. 이 사람은 74살의 나이에 가난하게 죽었다. 현재도 가난한 마을인 밀포드에서. 이런 마저 틀려? 틀린 말인 거 알겠지? 여기서 그 당시에는 고립된 마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고립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고립된 마을이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된 마을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던 마을은 그 밀포드라는 마을은 지금도 고립된 마을로 남아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 then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조금 바뀌는 거야. 그 당시에는 외딴 도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자, 이렇게 해서 25-8까지 했습니다. 필기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합니다.